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채용동에 있어 성별,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미 대형 기술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은 소외된 집단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는 목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나 소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자 지구에 미군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시한 미국의 가자 지구 소유 및 재건 구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이 활주로 해서 지난 5일 일본 항공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기체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에 따라 중국발 국제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연방우정청은 지난 4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5일 기준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우편물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내에서 우편물 도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와 함께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을 공식 승인한 데 대해 교회 및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에서 소수 종교 박해 관련 뉴스를 공유하거나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게이트웨이 교회 설립자인 로버트 모리스 목사의 아동 성학대 문제를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일부 장로들이 사임을 한 뒤 임시 장로 4명을 세웠다고 교회 측이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채용 등에 있어 성별,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 대형 기술 기업 빅테크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소외된 집단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는 목표를 폐지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DEI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2025년까지 과소대표 집단 출신의 임원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일부로만 만들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이용자들을 반영하는 인력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나 소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연방정부가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권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연방정부가 성별을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만 정의하고 이를 여권 등의 공식 문서와 연방 교도소 배치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광범위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막은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자 지구에 미군을 파병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헤그세스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시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재건 구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도 아직 미군 파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일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한 일이며 미국은 이를 지원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IC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 유종가는 배럴당 74.61달러로 전날보다 1.59달러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03달러로 전날보다 1.67달러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의 활주로에서 5일 오전 일본 항공과 델타 항공 여객기가 충돌하는 황당하고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기체 끝부분이 맞닿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일본 항공 드림라이너의 한쪽 주 날개가 이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델타 항공 보잉의 꼬리 날개를 쳤습니다. 당국은 이날 충돌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델타 항공 여객기는 당시 14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고 일본 항공 여객기의 승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에 따라 중국발 국제소포 반입을 차단했는데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 4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이 맞불 관세를 발표하면서 양국이 무역 전쟁을 개시한 직후 나온 것이었는데요. USPS는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오늘 중국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어 UN 인권이사회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은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스라엘도 미국을 따라 불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르 장관은 인권유린 가해자들이 조사를 피해 숨을 수 있도록 지켜줬고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강박적으로 악마화했다면서 인권을 증진하기는커녕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고 반유대주의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우편물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내에서 우편물 도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와 함께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연방우체국 시카고 지부는 시카고 전역에서 여러 차례 우편물 도난 사건에 연루된 두 남성의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우편물 도난은 최근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개한 사진에 나온 용의자들은 우편 배달부 분장을 하고 지난해 12월 루프에 있는 회사 건물에서 우편물을 훔쳤고 또 다른 루프 내 사무실 건물에서 우편물을 훔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값이 돼버린 계란을 식탁에서 먹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연방노동부 통계에서 지난해 12월 가격이 발표됐는데요. 전국에서 더즌 12개가 든 A등급 라지 계란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4달러 15센트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같은 계란의 가격이 3달러 65센트였습니다. 또 닐슨 IQ 집계에 따르면 최근 1월 셋째 주간 가격이 나온 가운데 12개짜리 계란 평균 가격은 5달러 30센트였습니다. 작년 2월과 비교해서 무려 50%가량 급등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계란이 든 메뉴에는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식당 체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와플과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일제히 계란이 포함된 메뉴를 추가 청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을 공식 승인한 데 대해 교회 및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에서 소수 종교 박해 관련 뉴스를 공유하거나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서명된 전자범죄예방 개정법은 핵심 조항은 디지털 권리 보호기관의 신설입니다. 이 기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신고를 조사하고 디지털 윤리를 강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과 인권운동가 언론인들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와 증오 발언을 규제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이 신성모독법처럼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유통업체의 타겟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요. 크리스천 포스트는 최근 타겟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경청하며 배우고 조정해 장기적인 성공을 준비한다면서 3년간의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025년 예정됐던 인종적 평등 행동 및 변화 이니셔티브를 조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애 옹호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기업 평등 지수 조사 등 외부의 모든 다양성 중심 설문조사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매년 6월마다 열리는 동성애 행사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대형 교회 게이트웨이 교회 설립자인 로버트 모리스 목사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일부 장로들이 사임을 한 후 임시 장로 4명을 세웠다고 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지난 3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4명의 새로운 장로 임명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3명의 장로 중 1명인 트라월 뱅크스는 교인들에게 몇 주 전 담임 목사 청빙이 거의 마무리까지 왔다면서 지금 우리는 잠재적 후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겠는데요. 그러나 바람 조금 불면서 쌀쌀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각별히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목요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